아, 시끄러운 눈이라고. 이게 왜...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전국 투어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라방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게 궁금한지 질문 목록을 보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전국 투어 첫 도시를 서산으로 정한 이유는 영상에도 나오지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서산에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만두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 김에 서산에서 한번 자볼까? 하고 네. 어디 가지? 만두집 가고 싶다. 제가 워낙 충동적이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타입이라서 계획적으로 움직이진 않았고 그냥 그날 아침에 눈 뜨면 가고 싶은 곳 혹은 먹고 싶은 게 있는 도시? 이런 곳으로 그냥 흘러 다녔습니다. 노지 찾는 법 이거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 제가 노지를 찾는 방법은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터넷이랑 카페, 뭐 차박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카페랑 유튜브 이런 걸 하루 종일 서칭을 해요. 시간 날 때마다. 뭐 예를 들면 서산이야. 그러면 서산 차박지, 서산 노지, 서산 캠핑 이런 걸 다 찾아서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다음에도 찾아보고 구글에도 찾아보고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다녔고요. 딴차박님이라고 노지 캠핑 유튜버 분이신데 그분 영상을 진짜 많이 참고했어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정보만 쏙 빼오지 말고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면 좋아요 정도는 눌러드리고 정보를 얻어오세요. 그리고 정보가 없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딱히 이렇다 할 정보가 없는 지역들은 그냥 무작정 차를 끌고 계속 뱅글뱅글 돌았어요. 내비게이션 안 켜고 여기로도 가보고 저기로도 가보고 이렇게 돌다가 찾은 저만의 박지도 있고 인터넷에 없는 있을 수도 있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찾았던 제가 노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1번은 뷰예요. 왜냐면 저는 생자연 그 자체인 걸 너무 좋아해서 편의시설들보다는 뷰 위주로 정말 자연한 그런 공간? 그런 뷰가 있는 곳 위주로 1번으로 찾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화장실. 화장실은 사실 저한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이런 정도였던 게 개인용 변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쉬야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참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영상에도 나오지만 보성에서였나? 그 녹차밭 거기에서 고모가 선물해준 그 태국 똥차 그거 마셨다가 큰일 날 뻔한 이유로는 화장실이 있는 곳을 골라 다녔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뷰 위주로 다녔다. 근데 위기를 경험하고부터는 화장실을 좀 찾아다녔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자 혼자 노지 무섭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일단 뭐 원래 이런 쪽으로 겁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16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지금 자취 17년 차거든요.
17년 동안 혼자 살면서 별의별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무뎌진 사람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이 생겼다? 그래서 딱히 두렵진 않았어요. 좀 씩씩한 편인 것 같아요. 전국 투어 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장비는 아무래도 휴대용 개수대, 그리고 파워뱅크, 꼬리 텐트, 변기. 그리고 창문 가리개. 이렇게 5개를 가장 유용하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버너나 뭐 이런 거는 다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다 빼고. 저처럼 전국 투어를 차박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한 이 5가지는 꼭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협찬을 받은 상품인데 용량이 큰 제품은 아니에요. 전기 용량은 되게 적은 제품이긴 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캠퍼가 아니어가지고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계절 자체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았던 계절에 출발을 하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돌려야 한다던가 에어컨을 썼다던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워뱅크는 용량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보통 하루 사용을 하면 60% 정도를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많이 사용하면 80% 정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주행 중 충전을 꽂고 운전을 하면 제 체감으로는 2-3시간 운전하면 100% 다 채워졌던 것 같아요. 제 차는 220V 충전기가 있는 차거든요. 그 시거잭으로는 충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아주 만족스럽게 잘 썼던 제품입니다. 휴대용 개수대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산 캠핑용품 5손가락 안에 드는 제품이에요. 나무도 너무 고급스럽고 막 산티나는 나무도 아니었고 물도 콸콸콸콸 잘 나오고 처음에 제품을 샀을 때 왔던 청수통, 오수통이 한 12리터 정도 되는데 저는 따로 14리터 정도 되는 용량의 김치통을 쿠팡으로 구매해서 그걸로 갈아놓고 출발을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물을 더 받으려고. 근데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득 채워놓고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물이 계속 새가지고 나중에는 개수대 바닥 쪽에다가 강아지용 배변 패드 막 깔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해도 러기지 보드 쪽이 늘 좀 척척하게 젖어 있었어요.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장기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개수대 안쪽에다가 그 김장 비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청수통, 오수통을 놔야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개수대 물 청수 채우는 법이랑 오수 버리는 법. 개수대 물을 비우는 거는 일단 공중화장실에서 비웠어요. 근데 이제 받을 때는 보통 공중화장실에 개인적인 용도로 물을 받아가는 걸 금지한다라는 문구나 설거지나 세면, 빨래 등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시골 노지에서 캠핑을 하면 무조건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 마을회관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러해서 전국투어 중인데보다 12리터 정도 되는 물통에 물만 좀 받아갈 수 있겠냐, 제가 소정의 물버스 지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정중히 얘기하고 물을 받아왔어요. 두 번째는 음식점에 가잖아요. 제가 보통 아침 식사를 그 지역의 맛집 이런 데 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 먹으면서 이제 식당 사장님에게 또 사정을 설명하고, 사장님 제가 일을 해서 혼자 전국 투어 중인데 물 12리터만 돈 조금 내고 받아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약간 얘기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제가 영상에다 노출하면 또 제 영상 보고 똑같은 음식점이나 마을회관 가가지고 당당하게 걔는 해줘놓고 나는 왜 안 해줘?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일부러 영상에는 노출을 안 했거든요.
혹시 저처럼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정을 먼저 설명한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전국 투어 중인데 물이 필요하다를 설명을 한다. 그리고 2번, 애교를 좀 작작한다. 그리고 3번, 보상을 하겠다라는 말을 꼭 한다. 물론 저는 딱 한 번 빼고는 저한테 물값을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1,000원이라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해도 그냥 아유 됐어 기집애가 혼자 조심히 다녀 이러고 그냥 받아가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주면 감사한 거고. 나는 을이에요. 아셨죠?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쓰레기 봉투를 매일매일 사요. 하나씩 사서 거기에 일반 쓰레기를 다 담은 다음에 방금 제가 이제 물 했던 것처럼 아침 먹으면서 사장님한테 저 이러이러해서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여기 마을 주민분들 쓰레기 버리는데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애교를 부려서 쓰레기 버리는 곳의 정보를 듣고 거기에 버리기도 했고, 마을회관 같은 데 갔을 때도 얘기하고 분리수거 잘 해서 일반 쓰레기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여기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애교 부려서 버리기도 하고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게 요리를 조금만 하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거는 락앤락통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다 모았고요. 그걸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버리고, 그런 공간을 못 찾으면 최대 일주일까지도 짊어지고 다녀보긴 했어요. 위생적이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수거가 많이 쌓이면 캠핑장이나 숙소를 잡고 하루 쉬어갔어요. 쉬어가면서 쓰레기 처리도 하고 장비들도 점검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옷을 아래 위로 10벌 정도 챙겨갔어요. 언제 세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세탁을 위해서 시골 마을을 돌다가 대도시로 나가고 이럴 순 없으니까 제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했기 때문에 옷의 부피가 크지 않는 반팔, 얇은 긴팔 이런 위주로 가져갔기 때문에 부피가 그렇게 막 많이 크진 않았고 요수석 한 칸을 옷장으로 쓰는 정도로 옷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세탁은 저는 원래는 코인 세탁방 이런 데 가서 세탁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갔다고 했잖아요, 숙소에서. 요즘은 숙소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싸지도 않아. 물론 비수기 가격이긴 해요.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을 통해서 보통 1박에 3만원에서 5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예약을 했고요. 무조건 세탁기가 있는 옵션을 체크해가지고 방을 알아봤어요. 하루에 3만원에서 5만원을 방값으로 쓰는 게 그렇게까지 큰 비용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아침에는 매일매일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목욕탕비가 평균적으로 8,000원이에요. 비싼 데는 12,000원 이렇게 받아요. 목욕탕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숙소를 잡고 가서 자면 세탁비 굳고 목욕비 굳고 그리고 심지어 얼음비가 붙잖아요. 얼음을 얼려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완전 개이득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지 캠핑 위주로 할 거라면 이렇게 5개는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제가 다시 장기 투어를 간다 하면 저는 무조건 캠핑용 냉장고를 사서 갈 거예요. 저는 스탠리 아이스박스를 사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얼음을 채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음식이야 매일매일 장을 봐서 그날 산 거는 그날 다 소비하면 된다고 치는데 소스류 그리고 김치 이런 거는 계속 냉장 보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매일매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매일 채워야 했는데 얼음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평균 잡아서 얼음값을 4,000원이라고만 쳐도 45일이면은 얼마야? 18만 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얼음물을 파는 마트를 발견하면 얼음물을 사서 넣어서 냉기를 유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18만 원까지는 버리지 않았겠지. 근데 그래도 그냥 딱 대충 생각만 해도 10만 원 이상을 그냥 버려지는 얼음에 쓴 거잖아요. 근데 요즘 캠핑용 냉장고 싼 거 10만 원도 안 하는 것도 있고 15만 원, 20만 원 안쪽이면 살 수 있는데 그 쓸데없이 얼음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제일 아까운 돈이 그 얼음값. 이게 진짜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제가 장기 투어 차박을 나가게 된다면 무조건 캠핑용 냉장고를 구매해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캠핑용 냉장고 완전 강추. 그 밖에 추천 아이템으로는 뭐 가을 겨울 시즌에 차박을 갈 거라면은 전기장판 필수로 있어야겠고 생각보다 취사가 불가능한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 가서 그래도 따뜻한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면 전기포트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휴대용 가습기도 정말 강추인 게 차 안이 생각보다 되게 건조해서 차 안에서 계속 생활하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 조그만한 휴대용 가습기도 웬만하면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차박용품 비추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장기 투어, 장기 캠핑을 하려고 할 때 굳이 필요 없는 용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감성용품. 하루 이틀 감성 캠핑을 떠날 때야 예쁘고 화려한 장신구나 뭐 감성 랜턴, 예쁜 의자 이런 걸 챙겨가서 예쁜 사진도 찍고 예쁘게 있으면 좋지. 근데 이렇게 장기 여행을 할 때는 진짜 세상 쓰잘데기 없어요. 전국 투어를 하러 가는데 감성용품을 들고 간다? 이거는 무인도에 드라이기 들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실용적인 아이템만 챙겨가도 이미 짐이 한가득이기 때문에 굳이 감성용품은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형 도킹 텐트.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매일매일 예쁘게 막 풀 세팅을 해놓고 캠핑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대형 도킹 텐트를 매일매일 설치를 했다가 또 다 철수를 하고 지역을 옮겨가서 다시 설치를 하고 이거를 30일, 40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스박스 비추. 얼음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차박하며 불편했던 점? 사실 차박뿐만 아니라 캠핑이라는 취미 자체가 디폴트 값이 불편함인 것 같아요. 저는 차 안에서 씻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뭐 다 힘들어요. 사실 편하지는 않아요. 편했던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을 하는 이유는 자연이 주는 편안함 때문 아닐까요? 몸은 좀 피곤한데 캠핑을 가면 정신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치이고 시간에도 치이고 돈에도 치이고 하루 종일 뇌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면서도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악몽을 정말 많이 꿨어요. 근데 캠핑을 다니면서 캠핑장 가서는 늘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 졸렸어. 너무 졸렸어. 난리가 났네. 뭔가 캠핑 가서 그렇게 진짜 때묻지 않은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캠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연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총 경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저는 315만 3,319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유는 총 9번,
53만 원의 지출을 했고요. 하루에 기름값, 식비, 관광비, 목욕비 등으로 평균 7만 원 정도씩을 사용을 한 거예요. 많이 썼죠? 사실 처음에는 제가 한 20일에서 길어야 30일 정도로 잡고 하루에 5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총 경비를 150만 원을 생각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밥값도 너무 비쌌고 물가도 너무 비쌌고 볼리 연비도 너무 안 좋았고 목욕비랑 얼음값으로 이렇게 많은 지출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처음부터 따뜻한 침낭이랑 여유분의 슬리퍼나 신발 이런 걸 챙겨갔다면 이런 지출이 큰 지출이 줄었을 텐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발을 했더니 짜잘하게 중간중간 사야 되는 용품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유 신발도 꼭 한 개 더 챙겨가시고 슬리퍼도 하나 꼭 챙겨가시고 침낭도 동계용 침낭을 챙겨가세요. 생각보다 밤에는 추운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장이나 숙소를 잡고 쉬었기 때문에 숙소 비용이 30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숙소를 잡고 쉬었던 이유는 무리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전국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였어요. 아무래도 허리를 계속 구부리고 차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찌뿌둥하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정비하고 쉬어가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45일이나 집 밖에서 돌아다니면서도 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우선 어디서 돈이 나서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다니냐 이런 댓글들이 종종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6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계속 벌어왔던 돈으로 쓴 거죠. 벌어왔던 돈으로 쓴 거고 가끔 쇼핑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망했어요 라고 답변을 달았었어요. 사실 망했던 건 아니고 명월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잖아요, 작년에. 그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그냥 쇼핑몰을 닫았어요. 왜냐면 저는 명월이랑 단둘이 사는데 혹시라도 내가 촬영 나간 동안, 혹시라도 내가 사입하러 간 동안 얘가 혼자 잘못돼 있으면 어떡해. 저 그러면 1분 1초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쇼핑몰을 닫아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백수로 살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됐죠? 뭐 유튜브로 수익이 많이 나서 경비 충당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전국 투어 출발할 때는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됐었어요. 8,000명인가? 그 정도?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2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 정도 수익이었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종종 유튜브 각 잡으려고 전국 투어를 한다, 여자 혼자 촬영하는 척 한다 이런 댓글들이 좀 자주 있었는데 유튜브 각을 잡기 위해 제가 촬영을 했다면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지도 않았을 거고 매일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오바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사실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야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이 되는 시스템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제 채널의 정체성은 제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과정, 여정들을 담고 있는 제 일기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막 오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도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유튜브를 할 거예요. 원래는 전국 투어가 끝나고 돌아오면 당연히 쇼핑몰을 다시 오픈하고 원래대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전국 투어 영상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드디어 수익다운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근 2개월, 3개월 그 정도는 드디어 수익이 생겼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업할 때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금액이긴 해요. 사업하는 게 더 훨씬 많이 법니다. 유튜브가 돈이 잘 돼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완전 집순이라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집 밖을 나가게 되면 차 안에서 또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돈 쓸 일도 많이 없고 아껴 쓰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유튜브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뭐 이러다가 또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좀 수익이 넉넉하게 생기면 좋긴 좋겠지만 안 되면은 갑자기 영상 안 올라오고 제가 사라지면 돈 벌러 간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캠핑과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